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추석 연휴 휴장을 끝내고 추석 휴장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천고 마비의 계절, 이제 가을이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말의 컨디션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월 22일인가요? 9월 22일이죠. 9월 22일. 이날 이게 아마 월요일인가 화요일쯤 될 겁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그 경마가 없어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그 경마원을 잠깐 낮에 놀러 갔어요. 그냥 바람 쐬러 갔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 쐬러 갔는데 그날이 화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주로를 전부 다 그 모래 교체를 하더라고요. 참 글쎄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마사에서도 발표를 했죠. 이 외주로 전체를 모래를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자, 어제 좀 새벽은 아니고 아침에 막 조교하는 그 시작할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주 중간이에요.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이 아주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이 또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래를 막 처음 깔아 놓는데 물이 딱 들어갔어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여름에 물이 많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팥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질퍽질퍽한데 요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물이 적당히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 보여요. 주로가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얼만큼 날씨가 맑아가지고 해가 이제 쪄가지고 얼만큼 그 주로를 가볍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말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새벽까지는 조금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몇 개 여러분들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출마 등록을 미리 지난주에 하지 않습니까? 출마 등록.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부 다 웬만한 경주가 뭐 거의 20마리 이상씩 전부 다 출마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혼전 경주가 많은데 조금 아닌 경주도 있죠. 이제 상위군에 이제 자원이 조금 부족한 경주는 투수가 없는 경주도 있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상당히 좀 난해하다. 거기다가 말의 어떤 투수가 많은 데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계절이 바뀌면서 마필의 컨디션들의 변화. 다른 말은 여기에 또 제가 하나 추가될 게 있는데 너무 지금 이 말을 하려면 길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만 얘기하자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또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주 휴장을 했기 때문에 휴장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조교 안 하고 화요일 날 또 조교 안 하고 이게 뜨문뜨문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제 불규칙한 조교 패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쉬운 것들이 아마 여파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 데미지를 좀 입을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10월 3일, 4일 양일간 이제 경마인데 총 13개 하고 10개니까 23개 경주죠. 총 23개 경주. 그다음에 토요일은 제가 3개만 좀 골랐어요. 4개인데 하나는 5경주, 9경주, 12경주. 그다음에 마지막이 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일단 요 3개 경주만 좀 많이 집중 분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10월 3일 토요일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 들어가도록 하죠.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2살짜리 마령 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5번 테마 등극이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고, 그 다음에 에이스 스피닝입니다. 안쪽에 샤크 파티가 이제 두 번 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행 심사 미달, 두 번째 저기를 했는데, 매니피에 1억 4천짜리다. 1억 4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조금 뻣뻣해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 테마 등극은 같은 매니피에 1억 1천만 원짜리인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유연해요.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 등극이 목요일이죠. 어제 아침에 그 문세영 기수가 이 강호 시대 3군인가요? 34조 뭐 좀 이따 나오는데 같이 동반 스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만치 마서 한 50m 남겨놓고 채찍을 대긴 했습니다만은 웬만한 말들은 그 신마들이 그렇게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실전에서 어떤 변수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장래성입니다. 상당히 부드러워요. 어떤 경주 경험, 뭐 특히 이런 경주에서는 문세영 기수가 여우같이 말을 탈 겁니다. 어떻게 타느냐? 선행으로 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인기 1위 10번 에이스 스피닝이 얘는 외곽에 있다는 얘기죠. 물론 누구죠? 테마 등극도 뭐 6번? 5번 게이트지만 얘보다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바깥에 있고 얘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좀 타기가 편하다라는 얘기죠. 전개가 수월하게 나와요. 거기다 뭐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한번 쌍승식을 도전해 보는 게 좋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는 그래도 한번 실전을 뛰어봤다라는 거고, 이 변수가 뭐냐면 이 테마 등극의 변수는 지금 모래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 직전에 주행심사했을 때의 그런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모래의 어떤 적응이. 그러니까 이 신마들에게 변수라는 건 모래를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에서 드렸던 모래의 어떤 변화, 요것에 얘가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뭐 한 번쯤은 좀 모험해 볼 필요가 있죠. 어차피 공략을 한다면 여기다가 10번, 5번 이런 식으로 10번, 5번 이런 식의 복승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친친짠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주행심사 때 보면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죠. 말이 둔하고 약간 농땡이기가 있어요. 이 제갈을 잘 안 물어요. 고삐가 덜렁덜렁하고 주춤주춤거려요. 그래서 항상 별그대라는 말하고 같이 동반하는, 그러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쟤를 따라가라, 이런 의미인데, 어떤 동반의 의미, 그러니까 동반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깥쪽에가 센 말, 안쪽에가 약한 말. 그러니까 얘의 걸음을 늘리기 위한 건데, 얘는 반대예요. 얘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병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안 간다, 농땡이 기질을 고치기 위한 그런 의미지, 얘의 어떤 근성이나 걸음을 늘리기 위한 동반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만약에 10번, 5번이 어떤 안전장치를 해두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2배가 넘어갔을 때 안전장치를 하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 1.9배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쌍승식도 공략하고 나서 방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경주 자체를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이 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 국내산 6등급, 요거는 3세 이하마 결정이라는, 그러니까 4세는 못 나오죠. 정말 부진마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세 때 못 뛴 말들 3세 가서도 뛸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이런 경주는 그냥 쉬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 경주에 보면은 경주마다 입상하는 말이 2마리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복승식 기준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내도 언제 어떤 변수를 보일지 모르는 말들이기 때문에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 변수를 좀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해야 되는 얘기죠. 자, 이 낭만시티라는 마필이 아마 꽤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꽤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이 목의 길이와 이 동체의 길이가 얘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부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요 목에서부터 요 목이죠. 여기가 뭐죠? 예. 그러니까 마른 기꼬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다음에 또 밑에서는 이 목 앞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길이가 있고요. 길이가 있었는데 얘는 길이가 좀 그 목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2대8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3대7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3대7이면은 뭐 4대6이면 거의 그 뭐랄까 적당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2대8로 비율을 좀 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목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목의 길이가 짧으면 뭐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동체는 좋아요. 잘 생겼어요. 동체는 잘 생겼는데 목이 너무 짧아요. 동체에 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이 짧은 마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발을 뻗질 못해요. 앞발을 전혀 뻗질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그가 뒤에서 뭐가 그 몸통이 막 밀어줘야 되는데 팔을 뻗지를 못해요. 밀어는 주려고 그러는데 목이 짧기 때문에 리듬을 타줘야 그게 뻗는데 목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리듬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리듬 그 운동이 점두 운동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장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뭐예요? 이런 말들은 그냥 이기려면은 선두권에 갔다가 또는 선행을 나섰다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뛴 상대들을 보면 상당히 약하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가문 트릭입니다. 요거는 좀 차원이 틀린 게 뭐냐면, 자 이번에는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습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명수제라든가 이것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뛰니까는 조교를 지난번에 세게 해요. 조교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삭 죽잖아요. 실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그 전에 2차 골 때 뭐죠? 2차 골 때 보면 라이징 선하고 2차 골 때 보면은 조교를 상당히 약하게 해요. 강도를 낮춰요. 왜?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필 자체가 체구가 작은 마필을 갖고 조교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 힘을 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뛰고 나니까 조금 욕심이 난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제 조금 강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얘가 훈련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는 무기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박현우 기수가 그렇게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해동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습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습부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뛰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어떤 나은 능력을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의 그런 모습께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할 게 뭐예요? 가문 트릭이 조교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불어나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경주니까 조금 봐주는 정도지 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주는 물론 선행 가는 놈이 장땡입니다. 선행만 찾으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적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경주에서 누가 선행을 갈 거라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낭만시티나 가문트릭이 선행을 가면 이건 얘기가 좀 틀려져요. 낭만시티. 얘네들은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낭만시티나 가문트릭 얘네가 선행을 나서면 인기마들이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얘기는 뭐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런 경주가 대부분 보면은 그 이름 없는 무명, 그러니까 인기 없는 말들이
선행을 나섰을 때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기 없는 말 중에서 선행말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낭만시티나 가문트릭의 어떤 그 단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 자, 12번 이런 말은 뭐죠? 드림킹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 우사인 볼트인가요? 우사인 볼트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 황영조 선수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단거리 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장거리를 뛰는 거야. 요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뛰었을 때의 그 걸음을 한번 기억을 해보죠. 크고 빠르죠. 참 빠릅니다. 2m 7cm인가요? 이 우사인 볼트인가요? 그 다음에 황영조 선수가 168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드림킹하고 이 우사인 볼트하고 이 거의 가처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매치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사인 볼트, 이 드림킹은 보면 걸음이 상당히 크고 자세가 높아요. 키가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들보다 힘을 2배를 쓰는 이런 마필들이 아주 교과서적인 마필이거든요. 아주 느린 주폭을 갖고 있는 마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간 짧으면 돼요. 이 드림킹이 짧으면 되는데 거리가 1400 막 그렇지 않습니까? 1300 이런 경주에서는 무기력해요. 그 중간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뛰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는 물론 힘도 있고 빠르기도 하지만은 주폭이 크기 때문에 크고 체공이 있기 때문에 이 장거리엔 맞질 않아요. 오히려 황영조 선수가 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영조 선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엄마가 해녀 출신이죠. 그래서 이 황영조 선수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이 가슴이 두껍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물론 옛날에 그 88년도인가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해설가가 이 어머니가 해녀인데 제가 그 해에 또 얘기하는 건데 맹방으로 놀러 갔죠. 삼척 맹방이라는 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 황영조 선수 고향이 여기입니다. 거기 갔더니 프랭카드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심폐 기능을 이어받아서 오래 달릴 수 있는 폐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 12번 드림킹이라는 마필이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어요. 외곽 게이트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한 번도 신청을 안 했을걸요?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잘 신청이 안 된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우사인 볼트를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자, 물론 얘가 지금 1300에서 뛰면은 외곽으로 쫙 나갈 겁니다. 아주 허우적대고 나갈 겁니다. 허우적대고 나갈 텐데, 자, 그동안은 중간에서 이렇게 나가면 빠른 마필들 사이에서 막 그걸 뚫고 나가고 모래를 맞고 막 그래서 힘겹게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딱 하나 줄었어요. 힘은 쓰고 나가되 모래를 안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세 높은 마필도 모래 맞으면 여러분들 뛸 때 보면은 근성이 아주 좋은 말 아니면 대부분 보면은 모래 맞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힘을 더 쓰는 거죠. 근데 오늘은 모래는 안 맞고 외곽 게이트야.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추고 힘을 조금이라도 남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자, 라스트에서 힘을 쓰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승훈 기수는 보세요. 여기에 무리가 있으면 외곽에서 늦어도 이 뒤로 안 들어가요. 힘을 써도 외곽으로 나가지. 이랬을 때는
좀 기대를 가져도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뒤로 들어와가지고 모래를 맞춰버리면 그건 외곽 게이트 신청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마필의 능력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드링킹을 얘기를 하냐면 1번 히든 타임이 문세영 기수인데 이 말이 지금 내측 사행이 상당히 심해요. 1번 게이트고 선행이니까는 필요가 없지. 기댈 데가 없잖아요. 펜스 타고 올 텐데 뭐. 그죠? 펜스 타고 올 텐데. 근데 이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들이 선행을 나섰을 때는 뭐냐? 자꾸 무뎌져요. 알게 모르게 무뎌져요. 지난번에도 박으름 기수인가요? 선행 나서가지고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링킹을 한번 노리는데 그런 전개를 그리면서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일단 드링킹을 꼭 여러분들이 선행 축으로 가는 것보다 일단 안정적이라면 뭐 슈퍼문이라든가 4번이죠. 근데 이 슈퍼문도 오늘 보니까 어디가 아프던데? 요배통. 왼쪽 뒤를 상당히 많이 좀 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강한 훈련을 했어요. 강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여파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갈 때 보시면 그게 아마 슈퍼문 적어놓으세요. 3박자로 나갈 겁니다. 이 속보가 정상적으로 착착착 나가는 게 아니라 찌그덕 나가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요배통이라는 게 지금 제가 최근에 와서 요배통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배통 걸린 말들을 쫙 뽑아서 한번 성적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게 여태까지 조금 그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부분은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자, 금비 돌림입니다. 금비 요거 안 되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제가 또 여기 금비 돌림인데 요 말들은 왜 안 되느냐? 이 D를 벌리고 뛰는 마필들 있죠. 이건 무슨 D 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똥싼 바지 모양 이렇게 쫙 벌리고 뛰는 마필들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 D가 짧게 들어가요. 뒷다리의 어떤 파워라 그럴까요? 그게 좀 없어요.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는 게 드림킹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역시 이 경주는 여러분들 무조건 포기를 하십시오. 예상지에 또는 종합지에 인기마들 많이 있습니다. 뭐 조아라, 비욘트리미트, 월드퓨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경주에 물론 걔네들이 걸어오든 뛰어오든 간에 뭐 두 마리는 꼴이는 하겠죠. 근데 자꾸 그렇게 따지면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인기마지만은 뭐 그냥 속된 말로 불안한 인기마. 뭐 사람도 그러죠. 불안하다. 뭐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서 뭐 막말로 얘기해서 끝나고 나서 맞추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맞춰도 그게 정말 정상적으로 맞췄을까? 좀 의심을 해봐야 될. 저는 좀 그래요. 뭐 여기서 뭐 조아라 이런 마필들 보면은 물론 기록 갖고 이런 경주는 기록 갖고 공략을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이 기록도 좀 그래요. 요즘에 최근에 너무 빨랐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주는 물론 여기 이제 월드 퓨전이 선행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 가는 말을 공략하시면은 꼭 이런 선행 가는 말들은 좀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마필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김옥성 기수가 지금 주행 악벽 잡느냐고 습보를 안 해요. 살살 구보만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또 선행 가려고 그럴 겁니다. 선행을 딱 나서가지고 그런 어떤 막 자꾸 지 맘대로 뛰려고 해요. 그거를 고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선행을 한번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너무 지난번에 섰죠. 선행 나서도 너무 섰기 때문에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000m. 제가 전에 시간에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경주에 공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략해야 될 때, 그게 맞겠죠? 공략해야 될 때. 일단 능력은 있는데,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말이 어디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뭐 2개월, 3개월 흘렸어요. 출전을 하면서 두세 번 출전했는데 꼴찌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만,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토우라는 말을 보자고요. 토우라는 말 제가 찾아보니까 데뷔전 때 7착인가 뭐 하여튼 등 외에요. 그 다음에가 1, 2등인가 와요. 1등, 1등, 2등인가? 2등, 1등, 하여튼간 3번을 연달아 입상하고 승군을 해가지고 1300인가 해서 또 한 번 3착인가 와요. 보면 되지 뭐. 예. 포커스 올포글로리, 그게 이제 5월 달에 그렇게 오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단거리에서 이제 김초로 기수가 타고 1등 온 게 있고 막 그런데 이 말이 그때는 멀쩡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조금 경주를 뛰다 보니까 부상을 당한 거죠. 부상을 당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1등, 2등 올 때 이 능력, 이거는 좀 잊어버리고 잠깐 이제 좀 머릿속에서 좀 지워버리고 이 1등, 2등 올 때를 보자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 뛰겠는데? 또는 비전이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딱 부상이 당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2, 3개월이 넘었죠. 5월 달에 뛰고, 그 다음에 6월 달 나오고, 7월 달 나오고, 8월 달, 한 달에 한 번씩 꼬박 나왔네. 예. 그냥 부상 때문에 지금 3번을 꼴찌로 왔어요. 꼴찌로 왔는데도 보니까 말이 꾸역꾸역 뒷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있다라는 얘기죠. 부상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뛰었다라는 건 기본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지금 조교를 아주 약하게 했어요. 아주 약하게 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 지금 3번을 다 거의 뭐 습보를 못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도를 높였는데, 누구랑? 할라스타랑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한 번쯤 이제 한번 꽉 놔주니까, 수요일 날인가? 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꽝 습보를 하고 나니까, 근데 너무 한번 일찍 한번 괜찮나? 하고 한번 놔줘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나? 라고 놔줘봤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파인기가 조금 더 비쳐요. 다시 재발하다시피 했는데, 제 얘기는, 여기는 좀 잊어버리시고, 어떤 기본 능력이 분명히 비전이 있었던 말이라는 거. 근데 이번에는 한번 높여봤는데 조금 약간 오늘도 보니까 오늘인가요? 어젠가? 오늘 보니까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6월달, 7월달, 8월달보다 조금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조에 이제 이 대박이가 있습니다. 대박이도 있는데 이 대박이도 제가 지금 요마필도 제가 전에 뛴 걸 들춰보니까 박태종 기수가 앞에를 갔어요. 앞에 선입으로 이겼던 마필이에요. 근데 요것도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못 뛰고 있는 거거든요. 부상 때문에. 근데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토호냐 대박이냐. 두 마리를 다 예상을 하기엔 좀 뭐하고 제가 정말 이 머리를 싸맸던 경주입니다. 이 두 마리를 갖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앞에를 가야 되는데 이경주가 앞에 가는 마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얘는 싸움에 조금 약해요. 근데 얘는 순발력도 있고 선입권에서 경주를 펼치는데 전개, 그러니까 두 마필을 저울질하다가 누가 전개가 유리하냐 보니까 얘가 유리하더라. 그래도 얘는 아직도 마음 놓고 조교도 못했기 때문에 좋아지고는 있지만 얘는 한 번쯤 그래도 놔주고 나서 조금 그 데미지를 입었지만은 괜찮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볼 생각인데,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요 마필 토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경주가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오픈 pen구도 안으로 기지, 해로운 그렇지, 필승 예참 마찬가지지. 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뷰티 어니스하고 황금 열쇠 이렇게 한번 우연히 잘 뛴 마필들은 일단 우선순위로 지우세요. 꾸준히 잘 뛰다가 못 뛴 말은 오히려 배팅권에서 제외하면 안 되지만, 못 뛰다가 어쩌다 한번 잘 뛴 말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건 아니지만 너무 구멍수가 많을 때는 우선순위로 좀 지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주는 조금 앞에 가는 마필들이 많고, 또 오전에 선행만지 누가 조금 더 어떤 흐름, 경주 흐름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좀 선행마 쪽이냐 아니면 선입권 쪽이냐, 그걸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가 이경주 주인공이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페르티티나 마찬가지예요. 네페르티티 9번이죠. 그 다음에 슈퍼엔젤도 마찬가지고, 핑크스타는 요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틀린데 핑크스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하고 같은 게 뭐냐면 제피로스입니다. 제피로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어요? 예, 인기 1위였었습니다. 인기 1위였었는데 왜 섰는지를 알면 여러분들 배팅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피로스, 물론 오늘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마필의 단점이 하나가 뭐예요? 몸이 아주 경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경직된 말. 얘는 모래를 맞으면 그냥 아웃이에요. 이렇게 특히 경직된 말들. 그냥 어디서 그런 걸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누구죠? 한성열 기수가 여기서 2번인가? 월요일 날인가 목요일 2번일 겁니다. 하여튼 제가 2번을 놔줘도 3번을 놔줘도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필의 어떤 움직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갖고 자꾸 따지지 마시고, 이거 자꾸 쳐다보면 시간 가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어요. 얘네들이 몸이 다 네페르티트나 슈퍼엔젤이나 다 몸이 뻣뻣해요. 근데 이 제피로스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배팅을 10만 원을 할 걸 같으면은 3만 원으로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때렸다고 생각을 하죠. 막 뛰는 거예요. 이제 내주로 가운데로. 웬일인지 한성열 기수가 여기서 조금 떨어졌어요. 펜스에서. 근데 다른 말 다 펜스에 붙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망아지도 그렇게 펜스에 붙어서 하더라고요. 또 딴 얘기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채찍을 딱 때려요. 여기 라스트에서 오른쪽 채찍을 딱 때리면은 여러분들 말은 언제 채찍을 때려요? 사지가 딱 다 모였을 때 딱 때려요. 그러면 쫙 벌어지죠. 근데 옛날에 윤기정 기수는 사지가 쫙 벌어질 때 때려요. 그러면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그게 주폭이 늘어나겠습니까? 반대로, 박자가 반대로 그게 참 맞히기 힘든데. 아무튼 얘기는 딴 데로 갔는데, 딱 때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때리는 순간 말이 쫙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반응입니다. 반응. 근데 얘는 반응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점두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점두 운동을 왜 못 해? 경직돼 있잖아요. 이 점두라는 건 뭐야? 목을 움직이는 게 점두인데,
경직이 돼 있어요. 전부 다 몸놀림이. 그러니까 딱 때려도 너는 때려, 나는 못 뛰어. 그겁니다. 빳빳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제가 예를 드는 게 통나무야. 때리든 말든 그 반응이 없이 쭉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얘는 불리해요. 지금 뭐 이 거리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거리를 따지지 말고 그러면 뭘 따져야 되느냐? 흐름이 빠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쫓아오는 말들이 많으면 얘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몸이 빳빳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반에 20이라는 힘을 써야 되는데 20.2만 아니 23만 힘을 써도 얘는 라스트에서 이 참이라는 힘을 더 썼기 때문에 뭐 거의 이 2배의 힘은 라스트에서 떨어져요.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페르티트도 같은 몸놀림이 얘가 예를 들어서 그 수치로 따진다면 70이라는 정도의 70%가 몸이 뻣뻣하다. 그럼 얘는 거의 한 60%는 뻣뻣해요. 슈퍼엔젤도 거의 뻣뻣해요. 유연한 말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가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말들이 좀 웬만하면 다 그래요. 그래서 선행 가면 장땡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세마필은 좀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고, 이 핑크스타입니다. 핑크스타.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얘는 몸놀림은 상당히 유연해요. 소프트라 그러죠. 상당히 유연한데 뭐가 문제예요? 체구가 41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예. 파워가 안 나와요. 410kg짜리이기 때문에 파워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관리사가 죽으라는데 가운데로 잘 뛰어요. 딱 뛰어요. 똑바로 뛰어요.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우마나리? 예. 두금 오마나리 그러는데 말 가는 대로. 이게 말이 가는 대로 쫙 놔줘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장추열 기수가나 이 안효리 기수인가요? 그 집 기수가 이렇게 타면은 얘네들은 보통 많이 나가야 50km에서 53km, 55km까지밖에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관리사는 아무리 적어도 60, 70km는 봐야죠. 그죠? 얘네보다 한 10km, 15km를 더 얹고 쫙 뛰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 핑크스타가 이 무거운 60kg를 달고 한 10kg를 더 달고 핑크스타가 여기만 오면은 중간쯤만 오면 발을 탁 왼발로 바꿔요. 그리고 안으로 기대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작기 때문에 체구가 410kg밖에 안 나기 때문에 주폭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뭐랄까요, 비전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인데, 이런 경주에서는 좀 빳빳한 몸을 갖고 있는 새 마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먹어 볼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제가 아까 투호나 대박이 갖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물론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경주는 지상거탑을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영의 거인이라는 마필과 동반 스포레인데, 그 진영의 거인이라는 마필 좀 이따 나오는데 그게 신마기 때문에 그 마필이 여러분들 딱 생긴 거 보면 500km인데 잘 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병철 선수가 이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걔는 이 뒷다리를 못 쓴다 이거예요. 등치는 크지만. 근데 이게 힘이 차면 변화를 보일지 어떨지 아직은 우리가 감을 못 잡는데, 아직도 뒷다리를 좀 부자연스럽게 벌리고 뛰어요. 조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 진영의 거인과 동반 스포를 얘한테 하다 보면 얘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얘가 효과를 더 봐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야? 고개가 딱 높다라는 겁니다. 고개가 이렇게 팍팍이 들고 떼요. 코브라처럼 딱 들고 있어요. 든 데다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신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뒤를 못 차는 진영의 거인하고 여유를 못 보여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낭만시티.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거야. 이 몸통이 받쳐주는 거야. 이 높은 고개를 받쳐주는데 그게 컨디션입니다. 컨디션만 조금 회복을 하면은 그동안은 고개도 높은데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비실비실 낯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조금 살아나면은 그 고개 높은 걸 조금 극복을 한다는 얘기야. 월등하게 극복은 못해도 조금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데 제가 예상을 안 해서 고민하다가 예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S기수예요. S기수 같아요. 이 고개 높은 말들을 이런 S기수가 여기서 초반에 무리를 한다. 바닥에 있어야 돼요. 문세영 기수처럼 바닥에 있다가 날라와야 되는데 꼭 그렇게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안 했습니다. 일단 말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컨디션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고개 탁 들고도 정말 이렇게 파사지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마장마술 할 때 보면 슉슉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경쾌하게 뭐 진짜 축지법 쓰듯이 구름 위를 걸어가듯이 걸어가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구름 위를 걸어 컨디션이 좋아도 말도 피가 흐르고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뭐 사니? 살 게 없어요. 지상거탑을 피팅을 해야 되는데 터프로너 지금 무릎 나와 있더라고요. 6월 9일날 양환 관절염인데 그러고 들어왔어요. 7월달에 들어왔는데 그런 여파예요. 여파. 양환 관절염 무릎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자꾸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런 다리가 아프면 말이 자꾸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요. 아프니까 자꾸 안 디디려고 해요. 딛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다리 부상이 있고 이 치아가 나쁘면 말들은 자갈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갈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충치가 생겼어요. 사람처럼. 근데 이렇게 뭘 물었어요. 물면은 통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말들이 어떻게 자꾸 안 물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치켜들어요. 치아가 나쁘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터프러너는 다리가 나빠서 무릎이 아파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세미가 보니까 참 희한한 경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인기 1위더라고요. 저는 이게 인기 1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저는 5두 예상도 안 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뒷다리 있지 않습니까? 뒷다리가 완전히 그 똥싼바위처럼 쫙 벌리고 다녀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이상한 표현을 써서 그러는데 이 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형의 말을 갖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좋아질 때가 있어요. 조금 좋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좀 무리하면은 금방 재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연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재 능력을 월등하게 갖고 있질 않아요. 연타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닌데 이번에는 심한데 좀 그래요. 이게 인기 1위라는 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물론 페로비치 기수가 여기서 답은 선행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땐 선행 나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서승훈이지만 지상 거탑의 어떤 컨디션을 좀 더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대신 걸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7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제피로스를 말씀을 드렸죠. 제피로스. 근데 이런 말들이 경마, 서울 경마 물론 말이 많아요. 예전에 동반의 강자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뻣뻣하고 그런데 힘으로 뛰고 거기다가 뻣뻣하기 때문에 외곽 사용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단명하는 이유가 수명이 짧은 경주마라도 수명이 짧은 이유가 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혀 이렇게 내고 띄고 꼭 혀를 묶잖아요. 그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부산 가가지고 외곽 사행했던 그런 마필. 근데 그거는 그 단점이 있다라는 거. 이 제피로스는 몸이 빳빳하다 그랬죠. 몸이 경직돼 있다. 몸이 경직돼 있는데, 자, 이 누구예요? 힐타워입니다. 힐타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힐타워가 조금 더 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을게요. 얘가 여기서부터 사쿠나부터 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요 골대 딱 지나면 여기서 세워요. 여기서 스탑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왜? 더 못 가요.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이 뻣뻣해서 더 못 간다니까요. 말 스스로가 사람의 의지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말 스스로가 지가 서요. 요만큼 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40km를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39, 38, 37, 36, 43 아니 40이 나와. 30, 20. 그 여기 오면 또 10 쫙 세워가지고 뒤로 돌아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이겁니다. 제피로스도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더 탄력이 안 나오는 걸 어거지로 때려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몸이 빳빳한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은 순발력이 좋아요. 몸이 유연해도 좋지만 일단 팍팍 뛰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발발이 주폭이 많기 때문에 선행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지금 여기서 이경주에서 1400 입상한 마필은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하냐고요. 예,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안쪽에 청개로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얘처럼 이렇게 뻣뻣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선행을 못 가고, 뭐 처음에 저희가 공략했다 실패했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들은 속된 말로 사대가 안 맞죠. 그 다음에 2번 다 선행을 가서서 이겼는데, 제가 또 선행말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입상에 하기 전에 저렇게 생겨서 안 뛸 리가 없는데 그랬는데 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빳뻣하지는 않아요. 근데 선행을 안 가면 안 뛰더라고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쥐약이에요. 선행 딱 못 나눠 쓰는 순간 얘는 그냥 거의 죽을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말이 이렇게 1400에서부터 쫘르륵 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들 대각선으로 치고 오기 때문에 갇힐 수 있는데 그 대각선으로 치고 나오는 걸 바깥으로 돌아서 그렇게 무리해서 전개를 펼치는 기수는 그거는 기수가 아닙니다. 정말 말이 꼴통일 땐 그럴 수 있죠. 말이 막 1번 게이트인데 모르고 1번 게이트에 이제 갔어요. 근데 기수가 막 말이 막 난리를 펴요. 모래 맞고. 그러면 얼른 바깥으로 빼야죠. 그거는 어떤 이기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말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선행을 안 나서면 못 나섰다고 해서 바깥으로 돌아서 경주를 펼치는 그런 기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야오스카이 케토 역시 지난번에 제피로스한테 졌어요. 그런 걸 한번 따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피로스한테 졌어. 유진아가 이게 센 말이 아니래. 물론 어떤 상대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피로스가 여기서 여기 갖다 놓으면 제피로스가 인기 1400이라 얘는 인기 못 끌어요. 오발탄도 얘도 고개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오경환 기수, 부산에 가 있는 오경환 기수가 처음에 탔을걸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개 딱 들고 점도 운동 안 하잖아. 그런 마필이고요. 근데 요즘 그나마 이제 얘가 이제 조금 낫다라는 얘기죠. 힘으로 뛰니까 단점 하나, 단점 둘, 단점 셋 막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뻣뻣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고개 조금 높은 마필 거기다 힘까지 있으면 아무래도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은 좀 없고요. 그래서 뭐 이경주도 역시 하나 좀 고배당 골라보려고 했더니 1일천리인데 얘도 역시 고개가 높죠. 2등치에 503kg.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kg가 나가는 마필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힘으로라도 좀 뛰어야 되는데 못 뛰는 이유.
드링킹이나 뭐 117천리나 제피로스나 다 똑같아요. 오발탄이나 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액톤가야가 지금 컨디션은 여기서 컨디션만 놓고 따지면 액톤가야. 근데 너무 작아요. 주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1400에서는 결정력이 없다고. 이런 마필들이 한번 이기려면 남들 무리가 여기 있을 때 10마리가 여기 있고 자기가 여기 꼬바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기수 심리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힘을 최대한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자동으로 힘이 안배가 되게 경주가 느려야 되는데, 이 경주 자체는 그렇게 느린 경주는 아니다. 그래서 액톤가야도 믿고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300m. 아주 재밌는 경주입니다. 요 경주 말고, 그러니까 다 내일 5경주인가요? 내일 5경. 내일 5경주인가? 하여튼 여기 있긴 있는데, 그 경주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5경주하고 아마 2경주가, 제가 고른 경주는 웬만하면 터진다 그랬는데 안 터지는 경주도 물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인기권에 요거는 좀 공략하고 가자 그러는 경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주도 있는데, 요 경주는 터지는 경주라고 골랐습니다. 터지는 경주. 왜 터지느냐? 자, 샵노코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저희가 공략했다 실패했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 모래를 맞으면 막 바깥으로 나가죠.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인데 제가 요거는 뺐습니다. 왜 뺐냐면은, 아마 또 갇히면,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였었지만 오늘은 6번 게이트예요. 그래서 또 갇히면 또 모래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뺐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칸인데, 레이디칸도 지난번에 뭐죠? 매직탑, 제가 매직탑을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매직칸이 없었어요. 근데 매직칸은 계속 공략했다가 2번인가 공략했다 실패했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게 사대가 안 맞는 거예요. 사대가 안 맞는 건데, 매직탑은 이것도 제가 이제 뺄 겁니다. 왜? 지난번엔 14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5번 게이트예요. 5번 게이트. 말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모래 적응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모래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외곽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외곽으로 모래 안 맞으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차라리 모래를 안 맞히는 게 낫다. 그래서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샵니코 가운데 있고, 레이디칸은 레이디칸이죠. 참. 레이디칸 같은 경우는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는데 부드러워요, 말이. 다 부드러워요. 샵노코도 그렇고, 샵노코는 근성이 있고, 매직탑도 상당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힘과, 그러니까 상당히는 아니고, 매직탑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어요. 그 2가지 조건만 갖춰도 돼요. 근데 다른 마필들은 단점이 더 큰 거고. 자, 근데 여기 또 이제 2번 축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주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 다음에 광복 70년이 있고요. 광복 70이 있고, 9번이죠. 그 다음에 11번 토탈 워커가 있고, 그 다음에 13번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더펀치도 무시 못하죠. 그게 터져요, 이 경주는. 근데 지금 얘네들 축하, 강복 70, 토탈 워커, 왕의 대로, 이걸 다 지금 복귀를 하거나 조교를 보거나 정말 좋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어요.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고민을 무척 많이 한 경주입니다. 자, 2번 축하냐, 11번 토탈 워커냐. 요게 아마 왕의 대로한테 졌을걸요? 왕의 대로한테 졌는데, 오늘 얘네들이 지금 1300이라는 거리를 출전 이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토탈 워커 같은 경우 왜 1000m에 출전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그날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순발력은 없더라. 취입이 잘 되더라. 오늘도 거의 뒤에서 경주를 펼칠 겁니다. 근데
토탈워커도 지금 추장 전부터 계속 조교를 해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하나 이 축하가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 경주 14마리 중에 얘가 자세가요 가장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대건이랑 대건이가 내축주로에 있었고 얘가 바깥에 있어서 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때리니까요. 채찍을 대니까 꼬막이 현종이요? 예, 현종이가 때리니까 말이 이런 마필들 제 피로서는 반응을 안 해도 얘는 반응이 딱 와요. 때리면 움찔움찔 거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뛰려고. 근데 어떤 말들은 나 잡아 잡수 그러고 절대 반응을 안 하는 마필이 있어요. 이 경주가 지금 고민스러운 경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당판을 한번 보고 어떻게 공략을 할 건가 그 현장에서 좀 뭐랄까 임기응변 그런 것들을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축하냐 11번 토탈워커냐 요거를 제가 지금 결정 못했는데 어차피 이 경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디칸도 있어야 되고요. 매직탑하고 샵노코는 뺏고 간다 그랬죠. 여기 이제 분명히 누구야 9번 이거 선행 가려고 할 겁니다. 광복 70 라스트에도 조금 무너지긴 할 텐데 선행이면 그러니까 그날 흐름을 보고 조금 선행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죠? 축하냐 토탈워커냐 둘 중에 하나를 좀 축으로 공략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 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 정글짐이라는 마필이 지금 부산에서 왔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왔는데 이 마필을 계속 그 안쪽에다 두고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좀 빨리 봐야 되는데 이만치 몸은 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을 보기 막 많지 않습니까? 뭐 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보를 가더라도 둘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이마필이 어떤 발 쓰는 거라든가 뭐 체형이라든가 몸놀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더라고요. 그 말을 딱 보니까 얘도 보니까 머리를 딱 치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지가 발심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파행까지는 아닌데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딱 걸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뭐 조교 열심히 하는 이유도 다 뭐 조교사나 조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 그랬는데 오늘 마체 생김새가 기본이 생김새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김새를 보니까 왜 어떻게 일군을 갔는지 좀 이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여기 삼정제국이 지금 승군전인데 인정을 하고 없습니다. 명수제요? 명수제 이번에 또 누구예요? 방춘식 기수가 또 조교 세게 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세게 하면은 나이가 7살인데 조교 세게 해요. 동반자의 기적인데 얘가 그래요. 얘가 이 치아가 안 좋은데 안 하던 짓을 해요.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자갈을 이렇게 안 물으려고 치켜들어요.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고개를 자꾸 좀 치켜드는 게 좀 불안하고 그래도 그나마 컨디션이나 뭐나 기본 능력으로 보면 이 동반자의 기적이 조금 나을 겁니다. 엑스파일도 지금 6살짜리 안말이면 하이행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퓨전 D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요. 맛이 갔어요. 얘는 맛이 갔고 당산대요. 호흡을 못해요. 말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처음에 올라갔어요. 운동 안 하다 한 3개월 만에 올라가요. 헥헥거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얘네들도. 시타델이요? 그 전에 저는 그 전에 누구죠? 한별이가 탔을 때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또 누가 탔어요? 그 전에 또 한별이가 탔네. 근데 어떻게 한 번은 낯에서 무너지고 한 번은 뛰어올라오고 있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을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건지 아마 이마피를 모르고 타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전에도 탔네요. 근데 이렇게 타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뭐 파워시티, 뉴화이트, 부전자전 이런 말한테 지고.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이경주는 그 어떤 완성도라기보다는 말들이 컨디션들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략의 어떤 강도를 낮추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 1800m입니다. 이 경주는 아몬거스도 마찬가지죠. 얘도 보면은 고개를 약간 들고 뛰기 때문에 앞다리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말이 앞다리가 예를 들어 요만큼 있는데, 머리가 요만큼 높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정상적인 마필이 리듬을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아몬거스는 약간 들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발도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뛸 때 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공이 있는 겁니다. 딱 뛸 때 보면은 정상적인 그 목의 높이를 갖고 있는 말보다 얘는 높이 있기 때문에 채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등치를 갖고도 여태 이거밖에 못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개가 높기 때문에 점두가 안 되겠죠. 이렇게 적당히 있다가 점두가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더 힘든 거고. 점두가 이렇게 앞으로 저렇게 뛴다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는 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죠. 발은 높이 떠 있는 데다 발이 나가겠냐고. 그러니까는 문세영 기수가 그냥 무리해서라도 선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폭삭하고. 예.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대지 나갈 때 한번 보세요. 그냥 기린처럼 앞은 이만큼 높아요. 얘도 뛸 때 보면은 붕붕 날라서 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주만은 조금 상대성, 상대, 또 거리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맞아야 돼요. 오늘은 뭐 물론 컨디션은 좋아졌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거리 첫 거리고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요. 만삭해도 마찬가지죠. 발 이렇게 X로 뛰는 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트라스2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 이 뒷다리를 짧게 쓰는 마필들, 똥싼 바지라고 제가 표현해드리지 않습니까? 똥싼 바지 이 쫙 이렇게 벌리고 뛰는, 무슨 도마뱀이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런 마필들은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요. 짧게 들어가는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발 푹푹 꺾는 마필들 이거요. 왜? 뒷다리가 쑥쑥 들어가줘야 앞다리가 쭉쭉 뻗죠. 근데 뒷다리를 못 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땅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돈 주겠냐고요.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가 맞아야 돼요. 그 얘가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데 얘는 이 뒷다리가 안 들어가는 단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남들은 아까 얘기했던 제피로스처럼 두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으면 얘가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끼리만 모아두면 얘가 낫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이런 단점을 알고는 배팅을 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누가 있어요? 장산태양이 있습니다. 참 요마필은 왜 안 뛰는지 좀 모르겠어요. 뭐 아마 역시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앞말이다 보니까 이제 근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생김새는 잘 생겼어요. 부드럽고 뭐죠? 그 집에 테마 등극이랑 어제 동반 스포할 때 보니까 나스에서 조금 매를 맞더라고요.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마필은 제가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직 감흥을 못 하겠어요. 앞에도 가보고 뒷따라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컨디션 하나만 믿고 2번 게이트고 3번 게이트고 흐름 느리고 오늘 같은 날 뭐 자리 잘 잡을 테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요걸 한번 추구를 해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1경주. 지난번에 남산축제 그 컨디션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뭐 거기서 벗어난 거 없고요. 파워 이직한 1군에서 2군으로 내려왔고, 얘도 보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보행 그 조교의 어떤 그 기본이라 그럴까요?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자, 건강한 말을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샀구나. 예. 대부분 뭐 구보를 여기서 시작해요. 구보를 여기서 시작하면 우구보를 먼저 시작해요. 이게 정석입니다. 자, 코너를 돌 때 어떻게 돼요? 자구보로 바꿔야죠. 자구보로 돌아요. 그럼 여기서 직선이 보이면 다시 우구보로 바꿉니다. 여기 코너를 돌면 다시 자구보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우구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한 말이면. 근데 조교 때린다. 실전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구보를 탁 말이 이게 조교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조교 때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외국 기술들 와서 이렇게 타는 거 가만히 보세요. 중간쯤 가면 요만큼 가면은 우리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모찌가리라 그러죠. 그 고삐를 갈아줘요. 왜 갈아주는 줄 아세요? 여기서 숨을 한번 돌리는 겁니다. 그럼 말이 다리를 탁 잡으로 바꿔요. 그럼 요만큼 오면 다시 한번 또 해요. 요만큼 와서 다시 작업으로 바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숨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황영조 선수가 뭐 42.195km를 42.195km 이게 참 대단한 무척 긴 거리죠. 이게 아마 여기 강남에서 저기 어디죠? 저 제부도까지 가야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제부도. 거기가 어디죠? 어디더라? 봉담. 거기가 무슨 목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봉평. 궁평. 거기까지가 아마 이 42점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본 거이라. 무슨 얘기 했더라? 예. 근데 이렇게 숨을 좀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가 40.195km를 따면서 전 구간을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좀 속도도 늦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구간에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은 뭐 20초가 나왔네, 뭐 어느 구간은 또 뭐 25초가 나왔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좀 천천히 뛰고 빨리 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해서 여기서 전 구간을 전력 질주 안 해요. 여러분들 다 그러신 줄 알고 계시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돌려준다고요. 그 숨을 돌려주는 게 뭐예요? 고삐를 갈아주는 겁니다. 고삐를 갈아주는 겁니다. 일본 말로는 그렇게 모찌가리라고 그러는데 좀 머릿속에 그런 것만 남아서 이상한 것만 남아가지고요. 아무튼 예, 그러는 겁니다. 근데 뭔 얘기했죠? 예, 이 그 파워이즈카는 보니까 맨날 왼발로 뛰어요. 근데 어저께 딱 보니까 오른발로 뛰더라고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른발로 뛰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른발의 중심이 가기 때문에 안으로 기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른발로 뛰고 있는데 어떻게 안으로 기대요? 오른발로 뛰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나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오른발로 뛰면서 왼쪽으로 안으로 기대요. 중간쯤 뛰다가 끝에 보니까 여기 전광판 앞에서 이 펜스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오른발을 쓰면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조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한국 경마는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이 경주에서는 딱 노리는 마필이 누구냐? 1400m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기 럭키라이트가 뭐 할 때 빠졌죠? 예. 이게 뭐 300 몇 배 들어올 때 빠졌던 마필이라 368배.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는 조금 다시 이제 조금 제가 그랬잖아요. 아픈 자리가 나아졌다, 말았다, 다시 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경중이 심하냐, 가벼우냐 이제 그건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중증으로 됐어요. 중증 아니고 조금 지난보다 심해졌더라고요. 그다음에 해랑강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백기, 거기다 뭐 때문에 공백기가 죠? 요배통 때문에 공백기가 졌고, 여기 이제 강호 시대가 나옵니다. 참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S로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S로즈입니다. S로즈. 약간 D를 조금 절긴 하는데 얘는 그냥 이런 경주에서는 뭘로 뛰어요? 힘으로 뛰는 겁니다. 얘가 힘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가 강우시대고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을 절대 빼고 공략하시면 안 돼. 같이 연결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은 두 마필을 한번 꼭 껴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말. 나머지 마필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죠? S로즈. S로즈가 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선행마가 입상을 했다. 그러면 럭키라이트예요. 이게 축으로 이렇게 두 방을 딱 그냥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만약에 주로가 정말 무겁다. 그러면 럭키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파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2경주였었고요. 자, 오늘 마지막 13경주입니다. 1200m고요. 다 그렇네요. 근데 이 경주는 뭐 스마트 타임, 나우, 선스트롱, 더블럭키 인기권에 있어요. 근데 요 인라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인라이프.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 주로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를 바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성열 기수, 전덕영 기수 또 이번에 그 누구죠?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JS1이요. JS 홀드의 그 혈통을 받은 그 말.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가 여기서 하다가 또 바깥으로 나왔는데 전덕영 기수한테 또 이번 주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해요. 이게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한성열 기수 오늘 10마도 여기다 그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펜스에다 놓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조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펜스에다 대놓고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들 조교의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앞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빠른 말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자면 자, 이 내측줄에 이렇게 여러 마리가 속보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습보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들을 바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속보하는 말도 있을 거고 구보하는 말도 있고 그러면 앞에 가는 말보다 내가 속도가 빠를 때는 이 마필의 그 앞에 있는 마필을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바깥으로. 그게 조교의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퇴색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이 여기 가고 있으면은 뒤에서 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빼내지를 못해가지고 안쪽 소리를 고래고래 쳐요. 그럼 또 비켜줘요. 이거 사고 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그냥 뭐 어떤 규칙을 꼭 법에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언의 법칙이죠. 앞에 있는 마필보다 내가 빠를 때는 바깥으로 돌아 나가는 거다. 이게 정상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켜야죠. 뭐 어떻게냐? 뭐 어디라 그러더라요?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말들이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른 마필들이 안으로 가는 거고. 뭐 이런 나라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지네들끼리 약속을 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분명히 내가 빠를 때는 바깥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한성열 기수, 전동현 기수 여기서 하면서 비켜달래요. 앞에 비켜달래요. 나 지금 뛰어야 되니까. 그럼 앞에 있는 말들이 또 비켜. 난 이해가 안 돼.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하고 좀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하고는 맥락이 틀려요. 그 주로를 바꿨다라는 거 자꾸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라이프 같은 경우 여기다 계속 펜스에다 대놓고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안으로 기대서였을까요? 이 마필이 여태까지 펜스에다 기어놨기 때문에 안으로 기대는 걸 못 봤죠. 근데 바깥에다 놓고 조교를 하는데 안 기대요. 똑바로 잘 뛰어요. 그 왜 여태까지 안에서 펜스에다 대놓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조교할 때 보면은 짧은 코스 있고 긴 코스 있고 마지막 이렇게 뭐 중간 코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4코나 돌 때 보면 말들이 쫙 부채살로 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데 이 말은 바깥으로 뛰는 겁니다. 바깥으로. 왜? 어깨를 좁게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좁게. 근데 멀리 뛰는 거는 직선으로 뛰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멀리 말의 어깨를 편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좁게 왜 뛰냐고. 이런 코너 같은 데 돌 때 보면은 여러분들 막 고개는 삐뚤어져 있고 말은 바깥으로 나가려니까 어깨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아무튼 멀리 도는 게 정상입니다. 이 인라이프가 그렇게 멀리 돌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경주가 역시 이제 앞에 가는 마필들이 더블럭키 또 하나 누구예요? 스마트 타임 이런 마필들이 선행 싸우며 싸우지는 않겠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인라이프의 어떤 그런 정도 다른 막권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경주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월 3일 토요공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말을 좀 자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좀 다음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거로 바로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